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읽은 지 조금 오래됐고요. 이 책이 일명 벽돌 책이라고도 해요. 제가 알기로 이게 거의 책이 한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목차나 뭐 기타 참고 문헌까지 하면 거의 한 900페이지, 1000페이지 가까이 될 건데, 그만큼 이제 두꺼운 책입니다. 예. 그 책을 처음에 읽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며칠 나눠서 읽다 보니까 확실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 저자는 제가 알기로 아마 하버드 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하버드대 어떤 심리학과 교수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함이 다니엘 핑크였나?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에가 핑크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이름이 좀 색다르셔서 외우기가 좀 편했거든요. 그렇고요. 이게 뭐냐면 책 내용이, 그게 인류가 이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어떠한 그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본성이 어떠한 식으로 변화가 됐고, 그 본성을 그동안 꺾어왔던 거는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이렇게 이게 객관적인 자료를 보이면서 이렇게 설명한 책인데, 어, 사실은 제가 인간의 본성은 교활하고 사악하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을 좀 참고를 하면서도 있거든요. 물론 뭐 다방면의 책을 또 읽고 경험도 하고 해서 통합해서 나온 결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제가 이런 결론 내리는데 어쨌든 조금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인류가 역사부터, 태초부터 계속 뭐 이제 굳이 말하면 뭐 선사시대 뭐 이런 데까지 올라가는데, 어쨌든 뭐 그때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류가 계속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막 전쟁도 나고 각종 범죄도 일으키고, 그 범죄가 아무래도 법이 이런 게 잘 정립이 돼 있지 않고, 그 계층 간의 뭐 계급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억울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계속 인류 역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인간의 본성은 좀 대체로 좀 악한 면이 있다. 어느 정도 악하냐면 뭐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게 좋은 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굳이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모든 사람들이 MBTI로 치면 T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을 할 줄 모르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떤 논리랑 어떤 지식이 빠진 싹티라고 해야 되나?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약간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대부분 좀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을 이제 책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뭐 그것도 이제 산업화 시대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이 공감력도 늘어나고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인류 역사가 이제 사람의 본성이 좀 내로남불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그리고 오직 힘과 권력, 어떠한 그거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행복 이런 게 결정이 되고, 그리고 뭐 가끔씩 뭐 일어나는 전쟁, 뭐 살인, 어쨌든 뭐 등등등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역사가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해서 관찰해서 보니까, 일단은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러프하게. 일단은 산업화 이전까지는 인간의 본성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직 자기의 주관에만 입각한 본능적인, 약간 동물의 본능과 같은 그거에만 이끌려서 인류가 계속 살아왔고, 남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그리고 오직 권력과 힘과 부에 의해서만 이 역사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권력가들이 더 자기의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뭐 귀족이 됐든 양반이 됐든 뭐 어느 중상류층이 됐든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더 밑에 있는 하층민들을 괴롭히고 이용해 먹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 인류 역사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류 역사가 인간의 본성의 자체가 약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내로남불 플러스 악하다? 그러니까 내로남불 플러스 순수하게 악하다라고 해야 되나? 예, 약간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례로 뭐 중세 시대 때나 뭐 이럴 때 그 이전에도 뭐 사람이 그때 당시에 뭔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것도 그려서 표현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아니 너무 이게 잔인한 표현일 수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 이제 법으로 시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잔인해서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짓인데 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해야 된다면 막 진짜 너무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제 입으로 담아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예전 징기스칸이 사람을 뭐 이렇게 할 때 뭐 큰 양동이에 물을 데워 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삶았다고 했잖아요. 뭐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정도로 더 심할 정도 제 입에 담기가 이게 좀 너무 잔인한 말이라서 좀 그런데 막 입에 담기도 힘들 방법으로 엄청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막 이렇게 정죄를 하고 죽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고 근데 웃긴 거는 그거를 당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그거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벌벌 떠는데 그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냥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 내 일도 아닌데 뭐 약간 이런 느낌? 그 대신 나는 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뭐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 뭐 약간 요런 느낌?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또 막 괴롭히고 자기 생각이 오직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예,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산업화 시대가 이제 특히 산업화 시대의 이점으로 해서 특히 이제 뭐 인류 역사가 그래왔긴 했지만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인류 역사가 그동안 그래도 어떤 책이라는 게 발명이 됐잖아요. 문서라는 게 정확히 책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서라는 거죠. 종이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자라는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거가 이제 계속 어떠한 그 선조들의 어떠한 인류 역사의 문화라던가 역사라던가 사회라던가 과학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다양한 여러 종류의 그런 기술 그런 문명 뭐 노하우 지식들이 계속 책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면서 그 대신 소수의 어떤 권력층들이 그 대부분을 다 지식을 다 독점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면도 계속 되게 양극화가 됐던 거예요. 근데 양극화가 된 상황에서도 그 권력층들은 내로남불의 좀 악한 면에 있는 쪽으로 있으면서 내로남불이 하면서 지식만 늘어나는 예. 그러니까 더 하층민을 더 낮게 보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뭐 그렇게 하다가 진행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어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기점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산업화 시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대량 생산이라는 게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특히 이제 책이라는 게 이제 많이 대량 생산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이 많이 대량 생산이 되고 많이 보편화가 되면서 많은 대중들한테 많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읽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계몽이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이 인간의 역사에서의 그 불평등함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제 목소리를 내고 투항을 하고 하면서 점점점 이제 지식적인 평등화가 점점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이제 민주주의부터 해가지고 뭐 자본주의 이런 것도 주의가 점점점 이렇게 더 잘 정립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책이 이제 대중함에 따라 지식이 보편화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스마트해지고 이제 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좀 책이 보편화되면서 또 좋은 점이, 단순히 지식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책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늘어났어요. 공감력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주관에 의해 생각했던 게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 사람은 이런 감정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책이 보편화되면서. 뭐 사실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뭔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해를 하는 데는, 그런 걸 이해하는 데는 결국엔 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진짜 그 마음을, 정서나 마음이나 그런 뭐 기분이나 이런 거를 표현할 게 매스컴에서도 마땅치가 않았는데, 이 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서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조금씩 생겼고, 거기다 플러스 이게 뭐 산업화 시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전체적인 나라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더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권력층들에게 유리한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하층민이나 중상층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켜지지도 않았고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에 또 기점을 해서 민주주의가 생기고,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정립이 되면서 이 법이라는, 특히 그리고 이제 책이 대중화가 되면서 지식이 보편화가 되면서, 이게 법이라는 게 진짜 권력층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된 거예요. 특히 이 법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를 하죠. 굉장한 효과를 발휘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책 읽은 지 좀 오래됐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가장 임팩트 있는 인간의 어떤 본성 영향을 준 거는 이 책과, 그리고 법이라는 거예요. 음. 책은 어쨌든 지식의 보편화와 상대방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시발점 역할을 했고, 그 법이라는 거는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법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특히 법이 권력층들에게는 뭐 솔직히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되는 그만이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법을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러서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되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생겼잖아요. 요새는 SNS도 그렇고, 뭐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고 성숙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까지 이르게 된 건데, 근데 이 저자는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가장 큰 팩터는 뭐냐면, 사실은 일단 인간의 본성은 사실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약간 좀 그런 내로남불에다가 굉장히 좀 악한 면이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 법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정립이 되고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본성을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어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사실은 이 저자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어떤 교수님인지 누가 학자인지도 심리학자분이셨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이라는 제도가 엄청난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그 효과를 발휘했고, 그거를 굳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저자가 얘기했는지 어떤 그 교수님이 심리학자가 얘기했는지 좀 헷갈리는데,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어 이 법이 얼마나 큰 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고 억누르는 데 효과적이었냐면, 이 법을 만약에 이 법의 힘이 많이 굉장히 약해지거나, 만약에 법이 없으면 사람은 인간을 죽이는데 별로 힘들지 않을 거다. 약간 거리낌이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버틴 것 중에 가장 큰 팩터가, 그 본성을 억누르던 팩터가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예. 예. 법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뭐 일단 인류 역사가 사실은 그래 왔었죠. 제가 그 역사에 그 과거에 살아본 건 아니지만, 저는 직접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인류 역사가 그렇게 답해 왔죠. 근데 지금도 보면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특히 요새 법을 이용해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뭐 실제 사건도 그렇잖아요. 실제로도 현실에서도 뭐 법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뭐 피해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본인이 나쁜 짓 하고, 뭐 예를 들면 돈이 많아, 권력이 있어. 그러면 그 비싼 변호사 써 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예.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고.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이지 않는 거는 이 법이 굉장한 팩터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게 사실은 악한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예, 진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는 아예 사람들이 이제 그 법을 이용하잖아요. 예, 법을 이용해서 막 괴롭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뭐 일단 뭐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어 그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예, 일단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인간의 본성은 약간 내로남불인데 거기다 악하기까지 한다. 순수 악인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억누를 수 있었던 거는, 주요한 그 팩터는 그 책이라는 게 대중들에게 보편화가 되고, 그리고 법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실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법이 그 개인의 그 본성을 확실히 억누르는 효과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법이 가장 큰 전체적인 관점에서, 역사 관점에서는 큰 팩터였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실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지금. 일단은, 예, 제가 또 잘못된 뭐 정보를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일단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여기까지 제가 기억나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고, 그래서 혹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책 사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책이 좀 두껍다고 해서 막 이러지 말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되는 책이면 꼭 소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책이 제가 알기로 그 빌 게이츠 그 사람이 추천해 인생 책이라고 한 것 중에 한 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예, 뭐 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혹시 뭐 책 읽으실 분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 뭐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라서 소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예, 예,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